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을 도태남들이나 하는 매매혼이라고 내려치는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트판에 국제결혼 해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최근에 있는 글 두 개가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두 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내 남동생 매매혼 했는데 솔직히 부럽다라는 제목입니다. 30대 이야기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아마 중개업체를 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남동생이 한 건데 매매혼이 뭡니까? 자, 사연을 보면 가족들 앞에서 서른에 매매혼 하겠다고 하는 소리에 급발진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눈 바로 옆에 맞은 거 보고 시겁했던 게 7년 전. 그러면 아마 이 남동생의 아버지가 손찌검한 것 같네요. 반대고 뭐고 그냥 통보하러 왔던 것. 또라이. 또라이가 아니죠. 30살에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대를 앞서간 현자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날 고모라 부르는 아이가 둘이나 생겼고 곧 셋이 된다더라.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새해 선물로 임택이 떡하니 내놓는데 큰 고모부 우시더라. 어머니 뵈러 가서 전해드릴 소식이 들었다고. 이거는 그거죠. 부러워서 유유. 부럽다는 거죠. 진짜 가족 모두가 축복해 주는 게 느껴졌다. 멀찍이 서서 난 그냥 바라보기만. 결혼 안 했어요? 못한 건지. 내가 외부인이 된 느낌이랄까. 명절이나 휴일이나 조카들이랑 시간 보내고 오면 보름은 퇴근하기가 싫어. 집에 가봐야 나 혼자니까.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조카들 자기 전에 영상통화하는 게 내 유일한 힐링. 조카들한테 쓰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더라. 연애는 하겠는데 나 솔직히 결혼은 엄두도 안 난다. 남동생이 30이었고 7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누나잖아요. 그러면 38이나 39일 것 같아요. 30대 이야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결혼은 좀 쉽지 않죠. 얼마 전에 문득 나는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함께 나눌 상대가 없으니 허전하고 혼자 이것저것 해도 결국 한계는 금방 찾아오는 건 방법이 없는 듯. 부러운 거죠, 남동생이. 동생이 사는 건 팍팍할지라도 가족이 있고 성장하는 애들이 있으니 항상 다르지 않을까 하면서 끝났습니다. 부럽다는 거죠.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 남자들의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유사한 사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자들은 계속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한국 여자를 못 만나서 도태되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도태가 되는 건지 지금 대규모로 결혼 못하는 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태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마 이렇게 후회하는 여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매매혼이라고 내려치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정신승리할 겁니다. 또 다른 걸 하나 보시죠. 캄보디아 매매혼 목격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조회수가 10만 9천. 네이트판 치고는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매매혼 커플을 봤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는 동안이라고 해도 미니멈 60대, 캄보디아 여자는 나보다 어려 보이는 20대. 중간 내용은 공항에서 싸웠나 봐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진짜 매매혼 옹호하는 것한테 너나 매매혼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빈말로도 못하겠다. 남녀 관계는 거래 관계라고 쳐도 그 아이는 무슨 죄냐라는 글입니다. 역시 여초답게 추천 575, 반대 46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베스트 베풀 첫 번째 게 진짜 도태돼야 될 아재들 매매혼은 하고 단일민족 한국을 더럽히고 있다. 너무 싫다. 이런 글입니다. 이게 베스트였어요. 아니 이거는 그래도 좀 아니죠. 진짜 도태는 이자고 단일민족 한국 특히 이자들이 이걸로 국제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던데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이런 상식도 몰라요. 알고 있음에도 모른 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한국인 주류는 남중국, 동남아인의 복잡한
혼혈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북방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고 또 중국 쪽에서도 왔고 여기 밑에 동남아 쪽이 여기가 이제 주로 그쪽이죠. 베트남 쪽. 이게 다 섞인 혼혈이에요. 일본 쪽도 섞여 있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언제 피가 많이 섞였냐고 하면 고려 시절에 피가 많이 섞였어요. 여기 자료 보시면 원나라 당시 무려 20만 명이 넘는 몽골 여성이 원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는 서로를 신부 신랑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로 부르게 됐고 당시 몽골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인구죠. 지금 현재 몽고 3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내몽골은 1,500만 명 정도 돼요. 이 20만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고려사를 연구를 하는 박영용 교수는 원이 고려를 침공하기 이전인 12세기의 고려의 인구는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왔고 그러면 그때 당시 고려 인구를 감안하면 10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몽골 여성이 고려로 온 거예요. 이때 아마 제일 많이 섞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OBS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아마 일본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학자가. 그래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얼굴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거를 딱 보다 보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몽고 쪽 사람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고 피가 많이 섞인 거죠. 일본인, 중국인하고는 좀 다르죠, 확실히.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이런 얼굴을 많이 가진 게 원나라 때 그것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연예인 중에서 강호동 씨가 보면 전형적인 몽고 피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체형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인 민족이 아니에요, 이미. DNA상으로도 그렇고 섞여 있고. 또 보면 또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찬반 대결이 붙은 댓글인데 한국은 죄다 매매혼인데 한국 여자들 중에 돈 안 보고 결혼하는 여자들 몇이나 되냐. 매매혼 중에서도 비싼 바가지 매매혼. 그렇죠. 대한민국이 가장 가성비로 보면 매매혼이 제일 심한 거죠. 여자들은 준비해오는 거는 별로 없고 자유연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낙태도 많이 한 경우도 많고 임신도 잘 안 되고 나이는 많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한테 존중 배려 감사 없고 요구하는 거는 너무 많고 대한민국이 매매혼 1등이라니까. 중국이랑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 한국이 1등이야. 어디가 더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뭐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매혼이라고 욕하는 게 나는 정말 웃겨요. 이것도 일종의 한욕자약 아닌가. 한녀는 욕할 때 자신의 약점으로 말한다. 이 매매혼도 저는 결국은 한욕자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도태남도 그렇고 본인들이 도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어차피 지금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매매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여자들 스스로 본인들 얼굴에 침 뱉는 거라니까. 어느 누구보다 매매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